일단 한번 해볼까? 어떤 일이든 일단 해보는 사람은 지성도 인생도 성장한다. 똑똑한 사람이란 나도 하면 해낼 수 있어 라고 희망과 자신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 뇌의 총사령관이자 뇌 속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의욕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두엽이 40대, 50대부터 위축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전두엽을 마치 근육을 키우듯 단련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두엽 단련을 통해 60세, 70세가 넘어서도 더 명민하고 총기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와다 히데키의 60세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에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30여 년간 노인정신의학 분야에 몸담아온 정신과 의사이자 70세가 노화의 갈림길, 80세의 벽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전두엽은 즐겁고 신나는 쾌감 체험을 할 때 가장 활발해지고 일단 한번 해볼까 하는 긍정적인 도전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걱정과 후회,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면 금세 녹이 슬고 쇠퇴해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60세 이후의 좋은 머리란 단순히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CEO인 이 전두엽을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를 가장 젊고 똑똑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즐겁게 살아보려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전두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단련시키는 구체적인 습관과 생각법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60세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도 사람은 머리를 좋게 만들 수 있다. 60세부터는 머리가 좋다의 의미가 바뀐다. 시니어 세대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좋은 머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머리가 좋은 시니어를 목표로 하기 전에 역설적이긴 하지만 머리가 나빠 보이는 시니어란 어떤 사람일까를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안타깝게도 현명한 인상을 주기 어려운 시니어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감정 조절을 못하고 아무 데서나 화를 터뜨린다. 절대로 내가 옳다며 자기 말을 밀어붙이고 반대 의견이나 이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을 0 아니면 100, 흑 아니면 100처럼 양극단적으로만 생각하고 중용의 정신이나 유연성이 없다. 텔레비전 방송 해설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이 전혀 없다. 말하고 싶은 것이나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변화가 두려워 이미 결정된 루틴 안에서만 머물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변명만 할 뿐 희망을 품고 무언가에 도전하는 일이 없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만 크게 집중하고 비관적이며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 대략 살펴본 것이지만 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머리가 좋은 시니어라 할 수 없고 현명하게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와 반대의 삶을 지향한다면 필연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 감정이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어서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으며 기품이 느껴진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과 의견을 확실히 가지면서도 모든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시니어를 만나면 누구나 그의 높은 품격과 은은한 지성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니 기억하자.
아주 약간의 요령만 알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은 머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인간적인 유연함이 시니어의 지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얼마큼 나이를 먹었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졌음에도 고집쟁이가 되거나 하나의 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결코 지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유치하다는 인상마저 준다. 이제는 60대 이상의 시니어가 되었으니 그런 경직된 태도를 좀 바꿔서 그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지 라는 입장을 취해보자. 백인가 흑인가로 딱 자르지 말고 회색도 허용할 수 있어서 복수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성숙도가 높고 지적이라는 인상도 들게 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대답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선택지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삶의 질과도 크게 연관된다. 나는 평소 어느 나이쯤 되면 혈압이나 혈당치가 높아도 괜찮은 경우가 꽤 있다고 주장해왔다. 혈압을 너무 낮추면 낙상 위험이 생기고 혈당치를 무리하게 낮추면 생활 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 사람마다 제각각인 체질과 상황을 고려해서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상 수치에 맞추려는 건 위험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의사 90% 이상은 혈압이 높은 환자를 만날 때마다 무조건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라거나 사람에 따라 라는 유연함이 전혀 없다. 이러한 내 주장에 대해 반론을 받을 때도 있는데 나는 결코 혈압과 혈당치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 혈압이 얼마 이상이니 이 약을 먹고 이만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고 혈압이 떨어져서 생활하기 한결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좋은 결과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나서 몸 상태가 예전만 못해졌다면 일단 복용을 멈추거나 먹는 빈도를 줄이거나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특히 의사 중에는 이것이 절대로 옳은 답이다 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5년 후, 10년 후에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니 더욱 세상에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존경하는 의학자이고 해부학자인 요로 다케시 선생은 세상이 이론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라며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도 그토록 건강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특히 오랜 시간 의사로 활동하다 보면 정말로 세상은 정석대로 되지 않음을 실감한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응용력이 뛰어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구하는데 매몰되지 않고 때로는 이론이나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방향을 전환하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시대와 함께 세상의 정답이 변할 때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두엽 활성화로 머리도 몸도 젊게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몸도 두뇌도 쇠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나이라도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 의심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물론 몸과 뇌의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에도 운동을 하면 근력과 체력이 붙는 것처럼 두뇌도 단련하면 점점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뇌의 전두엽이라는 영역을 살펴보려 한다. 전두엽은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자발성, 의욕, 창의력을 주관하는 영역이다. 언어 이해 영역인 측두엽이나 계산 이해 영역인 두정엽의 기능은 고령이 되어도 비교적 덜 약해지지만 전두엽은 빠르면 40대부터 위축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의학적으로 볼 때 대부분 사람의 뇌는 전두엽부터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전두엽은 감정과 의욕, 창조성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의 기능이 나빠지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거나 감정이 무뎌지고 의욕과 적극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화를 분출하는 고령자는 전두엽의 기능이 쇠퇴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노화는 감정에 관한 영역의 쇠퇴를 시작으로 점차 뇌의 다른 기능과 몸,
그리고 겉모습도 늙어가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단련하면 사람은 젊어지고 똑똑해지며 나아가 신체 안팎의 노화 정지, 즉 안티에이징으로 이어진다. 이 책에서 전두엽을 단련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텐데 감정 영역인 전두엽을 젊게 유지하려면 설레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며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를 돌아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전두엽은 위축되고 노화로 직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생 의외로 어떻게든 되더라 라는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야 뇌도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전두엽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전두엽을 젊게 유지하면 두뇌와 신체의 다양한 기능도 유지되며 더 나아가 전두엽 활성화의 효과적인 생각과 행동, 그 자체가 노년의 행복한 인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이든 지금이야말로 좋은 머리가 될 잠재력이 있다. 먼저 시니어가 되면 상식에 매이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어진다. 이게 시니어의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회사에 다닐 때는 내 의지라 부를 것도 없이 그저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그리고 내 기본을 누르며 주변에 맞춰야 했던 적이 무척 많았을 것이다. 전두엽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창적인 발상력과 창조성이 중요한데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떨어진다. 아무리 젊어도 시키는 대로 한다, 전례에 따른다에 끌려 살면 전두엽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기능이 둔해졌을 것이다. 그랬던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감성이 허락되니 이게 바로 시니어의 묘미라고 생각한다. 감정 억제와 스트레스는 뇌에 해악을 끼친다. 모처럼 상식과 제약에 구애받지 않을 자유를 손에 쥐었으니 가슴을 쫙 펴고 당당히 내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전두엽에는 더없이 좋은 보약이다. 그리고 한창 일할 때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나는 것 또한 시니어의 장점이다. 나는 종종 자신이 천재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곤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데려와서 이 아이를 천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다면 100가지 정도를 배우게 하십시오 라고 대답할 것이다. 100가지쯤 배우다 보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특출난 재능을 보일 테니 말이다. 남들 다 아는 피아노도 수영도 서예도 잘하지 못하는데 댄스는 희한하게 잘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스즈키 이치로 선수도 오타니 쇼헤이 선수도 야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운동 잘하는 동네형으로 인생을 보냈을지 모른다. 이처럼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 물론 100가지나 배웠지만 딱히 이렇다 할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천재가 될 확률은 훨씬 올라갔을 것이다.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드라마 제목처럼 100가지를 해봐도 아니라면 101개째에 도전하면 된다.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처럼 매번 새로운 것에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에도 겁내지 말고 계속 도전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길 바란다. 또한 60세 이상 시니어의 강점은 뭐니 해도 풍부한 경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60년 정도 살면 꽤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거기서 배움도 깨달음도 얻었을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 자신의 경험에 견주어 보거나 또는 경험을 섞어가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시니어의 큰 무기다. 아주 강한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오래 산 덕분에 떠오르는 발상이 있고 꺼낼 수 있는 표현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 머리가 좋은 시니어에게는 연속성이 있다. 그가 살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 흐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오래 살수록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휩쓸려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
그런 자세는 사람을 더욱 성숙하고 슬기롭게 이끌 것이다. 작은 습관으로 뇌는 점점 젊어진다.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뇌는 젊어진다. 인간은 길고 긴 진화의 과정에서 없던 것을 시도하면서 전두엽을 발달시켜 왔다. 다른 동물보다 몸집도 작고 자기 방어를 위한 강력한 무기도 뒤처지는 인간이 자연계에서 살아남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활용해서 생존 방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성질을 가진 전두엽은 예상 밖의 일,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진가를 발휘한다. 다시 말해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 대처할 때 인간의 전두엽은 자극을 받고 단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와 해프닝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호기심 가득한 탐험가가 되어 모험하는 마음으로 지내자. 관심은 있었지만 정작 가본 적은 없는 낯선 장소에 가보거나 읽어본 적 없는 내용이 가득한 책에 도전해보거나 말이다. 과감히 일어나 모험을 떠나자. 계속 한 곳에 머무는 것은 이른바 정신적인 은둔형 외톨이다. 그러니 일상 안에서 의도적으로 예상 밖의 해프닝을 늘려나가자.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은 자극적이고 마음의 흥분을 일으키는데 이때 똑같이 뇌도 자극을 받는다. 변화는 귀찮은 일이고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길 바라고 고정된 루틴 안에서 머물기만 해서는 뇌가 젊어질 기회를 잡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치 않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오호라, 뇌가 활성화될 기회로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당신이 돌발 상황에 성실하게 대처하려는 바로 그때 뇌는 두 손 번쩍 들며 크게 기뻐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일단 해보자고 생각하는 사람의 뇌는 잘 돌아간다. 서두에서 좋은 머리를 만드는 한 요소로 생각의 유연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내 노년의학의 경험에서 보면 고집이 세고 단정적이며 어떤 일에 대해 매뉴얼대로 진행하려는 사람에 비해 사고가 유연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치매에 잘 걸리지 않음을 절실히 느낀다. 세상에는 완고한 노인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수록 생긴 경험치와 프라이드 때문에 어느새 고집이 세지고 무언가를 딱 결정하고 싶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만 옳다, 이것 말고는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옹고집은 뇌의 노화를 앞당길 뿐이다. 오히려 나이를 먹은 지금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한 발짝 다가가 보려는 솔직함과 넓은 포용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즐길 수 있는 AI인 챗 GPT를 그런 건 올바른 게 아니야 라며 마다하지 말고 지금은 할 수 없게 된 것을 최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좋은 거네 라는 정도의 유연함과 호기심을 갖고 시도해보자. 그런 자세로 대하면 알아듣기 난해했던 글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되는 상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답을 해주기도 해서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얻은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가벼운 자세로 대하면 뇌는 기뻐하며 풀 가동할 뿐 아니라 인생에서의 선택지도 그 폭도 넓어진다. 강한 호기심과 일단은 뭐든 해보자 라는 유연함은 뇌의 노화를 늦추며 일의 성공 확률도 높여준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일단은 도전해보려는 부담 없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매일이 실험이다. 처음부터 결과를 알면 재미가 생길 리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드라마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 그게 무엇이든 일단은 해본다는 정신으로 뇌와 마음을 젊게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게 정말일까? 라고 의심해보는 것은 뇌 트레이닝이 된다. 앞에서 전두엽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했다. 상식이나 통념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고 때로는 도전적인 사고는 전두엽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어준다. 그러기 위해 평소에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한 가지 소개하겠다. 바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혹은 어떤 사람이 해준 말은 일단은 의심해 보는 것이다. 이는 유연한 사고와 일맥상통하는데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통해 뇌를 훈련하는 방법이다. 텔레비전에서 그랬다며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는 뇌를 쇠약하게 만들 뿐이다. 세상이 상식이라는 것에 그리고 이에 따르라는 동조 압력에 휩쓸리지 말고 모두가 그렇다 하는데 그게 정말 올바른 걸까? 라며 생각해 보는 것은 훌륭한 뇌 트레이닝이다. 조금은 오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 믿는 것에 대한 트집 잡기에 도전해 보자. 이런 관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태클을 걸어보는 거다. 텔레비전의 정보 프로그램이 아주 당연한 듯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맹신할 게 아니라 우선은 의심해보는 것이 전두엽 기능 활성화에 이상적이다. 그러다가 반론할 만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도 모아보자.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누구든지 간단하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진위도 파악할 수 있는 시대다.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해외 논문까지 읽을 수 있다. 다양한 정보에 다가가서 다면적으로 사물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과정은 뇌에 자극을 준다. 단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솔직함도 갖추자. 경물 치즈는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실은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모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발상력도 키워나갈 수 있다. 큰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뇌는 늙지 않는다. 흔히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남들은 몰랐던 것을 안다거나 방대한 지식을 얻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이 AI 시대에 풍부한 지식을 갖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상상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독특한 꿈이나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쪽이 훨씬 더 사람으로서의 재미와 깊이가 있지 않나 싶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이 가능하면 지적 모험의 성취로 나아갈 수 있다.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해야 그게 바로 진짜 지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성이 합쳐져 이야기가 재미있고 나만의 고유함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인기를 끈다. 이처럼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발상으로 마음껏 꿈을 말할 때 전두엽은 물 만난 고기처럼 활발히 움직인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눈총받고 싶지 않아. 비상식적 인간이라 여겨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디 지적인 모험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 현재 상태에서 좀 부족하다 싶은 것,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발견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런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여러분도 일상을 보내면서 시니어 세대이기에 느끼는 소비자로서의 니즈나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확실히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고령자 1인 전용 레스토랑이 있다면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라거나 계속 내 행동을 상세하게 기록해주는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까먹어도 금세 찾을 수 있을 텐데 처럼 말이다. 끊임없이 과제나 니즈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뇌와 마음의 젊음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생활에도 활기가 넘친다. 이런 자세로 지내면 뇌도 사고도 눈에 띄게 유연해질 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도 또 뭐가 필요하려나 하면서 둘러보니 새삼 즐거워진다. 부디 꿈을 크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엉뚱한 말을 해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같은 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밝고 명랑한 적극성이니 말이다. 좋아하는 것을 먹고 자주 걸으면 뇌의 기초 체력이 붙는다. 나이가 든 사람은 때로는 먹고 싶은 것을 만족스럽게 먹어야 뇌에도 몸에도 영양 성분이 전달되고 삶의 질도 올라간다. 고기는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흡수해야 머리에도 좋고 몸에도 좋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멘탈도 쉽게 안정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음식은 삶의 즐거움 중 하나다. 이를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면 살아가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또 이를테면 고기와 달콤한 디저트 등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지금 뇌와 몸이 특정의 영양소를 원한다는 사인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시니어에게 집 밖에서의 산책을 권해왔다. 몸을 위해서라며 무리하게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활성산소를 과다 발생하게 세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시니어에게는 편안하고 느긋한 산책이 최적이 아닐까 싶다.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기만 해도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될 뿐더러 머리 회전도 좋아진다. 머리를 좋게 하는 식생활의 키워드는 고기와 비타민C. 앞에서도 잠깐 말했는데 나는 시니어야말로 고기를 적극적으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들자면 고기를 먹어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그 결과 의욕과 사고력도 향상된다. 세로토닌이 행복도를 높이는 물질이므로 당연히 우울증의 위험도 낮춘다.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트립토판은 콩과 유제품,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단백질 덩어리인 고기를 먹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비타민C도 머리를 좋게 해준다. 비타민C에는 물질의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 비타민C가 뇌세포의 산화도 막아준다. 뇌와 혈관의 산화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 비타민C에는 이것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것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곧바로 그거 말이야 저거 말이야 하지 말고 기억의 한계까지 노력한다. 전두엽 단련이라는 측면에서 신경 썼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웃풋, 즉 꺼내는 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두엽은 정보를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 젊어진다. 따라서 독서를 하거나 정보를 기억하는 인풋, 집어넣는 행위로는 전두엽을 활성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평소에 지식과 정보, 기억을 자기 내부에서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면 좋겠다. 사람이나 장소, 사물 등의 이름이 아무리 해도 생각나지 않을 때 개, 거기, 그거 같은 대명사가 대신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이걸 쓰면 편할 때도 있는 만큼 사용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의존하기 전에 매번 기억의 한계까지 생각해보는 노력을 꼭 해보자. 그렇게 했어도 결과적으로 전혀 기억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기억해보려고 애썼던 것 자체가 뇌 아웃풋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뇌는 귀찮은 일을 되환영한다. 뇌 기능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일부러라도 귀찮은 일을 일상 안에 어떤 식으로든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치매의 진행이 느리다. 나는 평소에 뇌 훈련을 반복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뇌에는 훨씬 좋다고 말한다. 대화를 하는 것은 실제로도 무척 고도의 지적 작업이다.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뇌에 자극이 될 뿐더러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다시 무언가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강제적으로 뇌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란 측면에서도 훌륭한 아웃풋이 된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젊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방지되어 치매의 진행이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다. 혼자서 뇌 훈련을 묵묵히 하기보다 누군가와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나누고 함께 웃는 편이 뇌에게 훨씬 좋다. 자, 그 소중한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자. 노화와 질병에 똑똑하게 대처한다.
노화에 맞서기. 이것이 즐겁게 살기 위한 어른의 지성. 나이를 탓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건 무척 아깝다. 세상에서 흔히 안티에이징이라 불리는 것들은 실제로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나이에 무슨 같은 말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자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믿자. 그런 면에서 노화와 싸울 동안은 제대로 확실하게 싸우는 게 중요하다. 머리도 몸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내가 많은 환자를 진찰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급격히 쇠약해지는 사람은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다양한 활동을 그만두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은 소소한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므로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뿐더러 실제로 이런 자세로 다양한 것에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한다.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 진심으로 노화에 맞서겠다고 결심하자.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기능을 있는 힘껏 활용해 싸우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즐겁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아는 어른의 지성이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한 지혜. 사람은 반드시 늙어가는 존재이고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이를 이해하면 자신의 노화를 자각했을 때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비관적으로 되는 것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은 철저하게 노화와 맞서자. 그러다 결국 노화가 찾아오면 올게 왔군 하면서 깔끔하게 받아들이자. 이처럼 그리 되면 그리 된 대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른으로서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 생각한다. 한편 노화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결코 이후의 인생을 포기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마음의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적 사고는 뇌, 마음, 몸의 노화를 촉진한다. 노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지만 늙으면 늙은 대로 살아간다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이런 발상이 없으면 시니어 시기를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기 어려워진다. 노화를 느꼈을 때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마음을 갖자. 이러한 자세는 이 시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최상의 지혜다. 질병과 함께 산다는 태도가 정신을 안정시킨다. 정신과 의사인 모리타 마사타케가 제창한 모리타 요법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불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안을 수용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마음 치료법이다. 즉,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어려워졌을 때에 대한 것이다. 만약 회복의 전망이 어둡다면 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병마와 싸우다, 즉 투병이 아니라 병마와 함께 산다는 공병의 정신으로 질병을 잘 길들이면서 살아가는 침착하고 평온한 정신이 시니어에게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에 관심 갖기를 들 수 있다.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남아있는 잔존 능력에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이 생겼을 때는 그것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최고의 지성. 언제나 좋은 기분으로 지내는 것이 똑똑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고의 전략. 나는 시니어야말로 명랑하고 기분 좋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명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인생의 가능성이 넓어질 뿐 아니라 뇌와 마음, 몸의 노화가 방지된다.
여기에 더해 명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은 시니어 세대가 앞으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명랑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살자. 웃는 얼굴이 가진 파워는 절대적이다. 웃으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면역력도 높아진다. 이뿐인가? 소리 높여 웃으면 내장이 자극되어 혈압도 안정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나이를 먹은 지금이야말로 웃는 얼굴로 기분 좋게 일상을 보내자.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 보인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어떤 다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언제나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는 등 기분이 나쁜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것만으로도 인간적으로 유치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모처럼 뛰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능력마저도 과소평가되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다. 결국 뿌르퉁한 표정 하나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괜히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은 의견이나 장면을 맞닥뜨려도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군요 라 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그릇을 갖는 것이다. 심리학의 세계에는 모호함에 대한 인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물의 애매모호한 부분, 즉 회색의 부분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인내가 높을수록 인지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이다. 백인가 흑인가, 적군인가 아군인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사물을 전부 둘로만 구분하려는 사람은 인지적으로 성숙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땡땡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라거나 땡땡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고 시간이 갈수록 그 허용 범위가 좁아진다. 또한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쾌해지기 쉬운 것이다. 한편 언제나 기분이 좋은 사람은 이 모호함에 대한 내성이 충분한 사람이다. 툴툴거리는 사람이 0점인가 100점인가로 밖에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늘 기분이 좋은 사람은 65점이나 땄으니 됐어. 40점이지만 그럴 때도 있지. 다음번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라며 깨끗하게 수용할 수 있다. 또 흑백사고에 빠진 사람이 지금까지 저 사람은 내 편이라고 여겼는데 배신당했어 라며 붕괴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적이라고도 내 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였구먼 이라며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다. 그레이존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리에 어긋난다며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지 않고 언제나 침착함으로 결과적으로 주변에 지적인 인상을 준다. 생각이 얕고 부정적인 감정을 곧바로 분출하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그 감정을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는 사람은 사고가 매우 얕아 보인다는 점을 기억하자. 문득 감정적으로 되어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것 같을 때는 일단 참아보는 습관을 갖자. 그 발언을 하면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본다면 그런 부끄러운 행동은 굳이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여유와 지성이 느껴진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내부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판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칭찬하는 사람에게서 넓은 포용력을 느낀다. 칭찬은 사실 무척 창조적인 일이다. 여러분도 눈앞에 있는 사람의 멋진 부분을 발견해서 언어화하자. 그러면서 뇌는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솔직하게 호의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싶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그 기분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근사한 일이다.
또 사람에게는 호의의 반복성이란 특성이 있다. 내가 상대방의 호의를 느끼면 자연히 나도 호의를 갖게 되는 성질을 일컫는다. 즉,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칭찬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호의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60세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 읽어드렸습니다. 최근에 할까 말까 하고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일단 한번 해볼까 하고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도전을 시작한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도전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것이 우리 전두엽이 가장 좋아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